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석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최근 보도된 아동 청소년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 제주,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초등학생 대상 차량을 이용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2025년 9월 6일에는 경기 광명 아파트 단지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여아 입을 막고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서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이제 유괴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거나 아니면 알바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이 범죄의 특이점은 연령대가 특정이 된다는 건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유괴 사건의 상당 부분은 성범죄 목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20대와 30대 성인이 주된 가해자라는 층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20, 30대 남성 중 일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강제추행 등의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 30대의 경우 이제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들이 청소년기 때보다 범죄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거나 또 범죄 기회에 노출된 빈도수가 높아진 바람에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에 해당돼서 형법 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유괴 후 부모 등에게 공갈 협박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동을 살해할 목적으로 유인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고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 폭행, 감금, 또 가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의 안전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후에 조치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자 서울 경찰청은 2025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1373개 학교와 약 78만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좀 생소할 텐데요. 긴급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또한 경찰은 등하굣길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기로 했고요. 아동 대상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뭐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라든가 이런 또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학교나 가정에서도 좀 유괴 범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길로 통학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과 지역 사회가 협력해서 순찰 및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이상 행동 신고하면 신고하는 방법과 또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의 통학 및 외출 경로를 평소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가정 내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 아르바이트까지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글쎄요.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놀이터에 있더라도 부모들이 이 유괴에 대한 걱정을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좀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맞벌이 부모가 이제 학교 후에 학원 등을 데려다주는 목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동 유괴 범죄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하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추세가 좀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가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내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또 안전 행동 수칙, 또 위기 대처법 등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제 교육을 교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범죄 피해 아동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신앙적으로 제공해줘서 이들이 좀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 내에서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더라도 네네. 자기보다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서 이들이 유괴하는 그런 어떤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회 예배 설교 때나 말씀을 통해서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한 교회의 역할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